근데 우리가 나무가 키가 크다라고 보통 보는 나무들이 네. 키가 한 30m 이하거든요, 보통. 30m도 크긴 크네요. 굉장히 지금. 큰 거죠. 네. 근데 지금 살아있는 나무 중에서 네. 가장 큰 나무는 미국에 있어요. 그래요? 캘리포니아에 가면 볼 수 있는데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네. 아메리칸 삼나무라고요. 삼나무. 네, 삼나무 종류인데 다른 말로는 자이언트 세콰이어. 세콰이어. 예, 세콰이어 네. 종류인데 키가 무려 115.54m. 우리 100m 달리기 할 때 그 길이네. 그거보다 더 긴 거죠, 그렇죠? 아파트로 치면 네. 40층 높이라고 그래요. 그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서 있는 우와. 거죠. 이게 정말 지금 크네요. 예, 살아있는 나무 중에서 가장 큰 나무인데. 김유선의 FM 모닝 쇼. 입맛도 없고 무기력하고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우울한 감정. 근데요, 의학계에서는 어느 정도 인격이 성숙해야 우울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긴다고 본대요. 어릴 때는 모르는 게 많아서 겁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지만 어른이 되면서 아는 게 많아지고 감정도 점차 생기죠. 세상 무서운 것도 알고 그래서 겁도 나고 사랑이 뭔지 이별이 뭔지도 알 듯하고 고독과 우울함을 알아서 어떤 게 평온한 건지도 알고 더 나아가 세월이 아주 무르익으면 그 모든 감정이 소중하고 그 자체가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데 얼마나 세월이 더 흘러야 우린 그걸 알게 될까요? 꽤 오래된 스니커스 그 허름한 편안함 널 만나러 가는 길은 설렘 자꾸 걸음이 빨라져 너와 둘이서 걸으면 말야 왠지 좋은 데로 가는 기분이야 어디라도 난 좋은 걸 바람이 분다 웃는다 햇살은 부서진다 공기가 달다 참 좋다 청춘은 또 빛난다 반짝여라 젊은 날 반짝여라 내 사랑 늘 거닐던 이 거리 그 익숙한 다정함 고개 돌려보면 네 옆 얼굴 나도 모르게 웃곤 해 너의 얘기를 들으면 말야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져 언제라도 난 좋은 걸 바람이 분다 웃는다 햇살은 부서진다 공기가 달다 참 좋다 청춘은 또 빛난다 반짝여라 젊은 날 반짝여라 내 사랑 멋진 날이야 멋진 일이야 너와 함께 있는 오늘이 푸르게 반짝여 손잡아 볼까
가만히 라라라라라라라 입 맞춰볼까 가만히 라라라라라라라 반짝여라 젊은 날 반짝여라 내 청춘 바람이 분다 네가 웃는다 햇살은 부서진다 공기가 다 참 좋다 청춘은 또 빛난다 반짝여라 젊은 날 반짝여라 내 사랑 꽤 오래됐으니까 그 허름한 편안함 널 만나러 가는 길은 맑은 멋진 오늘이 기다려 자, 목요일 아침 FM 모닝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 모닝 가족들 간밤에 잘들 주무셨어요? 기분 좋은 출발. 오늘도 모닝쇼와 함께 시작하시죠. 오늘 첫 곡은 비바 청춘 딕펑스였어요. 저는 범어 4동에 사는 소연이 아빠라고 합니다. 오늘은요 저희 딸 14번째 생일입니다. 훌쩍 커버린 딸의 초등학교 마지막 생일을 축하하며 중학교 가서도 지금처럼 예쁘고 즐겁게 학교 생활 잘했으면 좋겠다고요. 소연 아빠 엄마가 많이 사랑한다. 4474. 아 정말 이렇게 표현 잘 해주는 따뜻한 자상한 아빠의 축하 문자였어요. 청춘 다 간 거 아니겠죠? 그럼요. 분명히 더 반짝일 내일이 있을 겁니다. 영애씨. 전 아직 덜 성숙한가 봐요. 그냥 마냥 좋은 거 보니까 이것도 또 괜찮은 인생 아니에요? 미선씨고요. 오늘도 모닝씨와 기분 좋은 출발여 신기선씨. 아, 첫 곡 신나는데요. 이수희씨 꼭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 될 것 같아요 하셨고요. 자, 성주로 출근하는 구본순 씨도 파이팅입니다. 남대구 쪽 또 사고가 있는 것 같나요? 그쪽으로 좀 많이 정체를 보인다는 김병조 씨의 제보도 있었어요. 어제도 신천대로 상황이 너무 좋질 못했죠? 야간 근무하고 퇴근하는 길. 아, 남현지 씨는 많이 힘들대요. 일하는 도중 저도 모르게 노래를 흥얼거리는데 네, 그대를 사랑해 샤니 노래 기억하세요? 혼자 막 부르고 있는데 옆에 젊은 애들이 그 노래는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아우 놓친내 된 기분이에요. 아니 샤니 노래를 모른단 말이에요. 네. 요 곡이 있으려나 저희 서버에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런가 하면 오늘도 설레이는 일이 있기를 바란다는 강주희 씨도 계셨고요. 대구 MBC FM4U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박정한 씨. 자, 오늘의 1등 한번 볼게요. 오늘의 1등은 쭉 내려와서 7시 땡치고 배옥희 씨 오늘 1등이네요. 아, 그렇구나. 훈이랑 서울 가고 있어요. 웃으면서 내려올게요 하셨는데 웃으면서 내려오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을지언정 내려오실 때는 진짜 깃털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 다시 만나요. 아셨죠? 신청곡 없는데 요건 오늘은 제가 선곡을 한번 해볼게요. 응원하는 마음으로. 자, 그리고 2등은 임경원 씨, 3등은 전찬재 씨예요. 4등은 전미선 씨, 오늘의 5등은 류현영 씨, 7등은 김수명 씨, 8등은 민병락 씨, 9등은 이재일 씨, 오늘의 10등은 최재영 씨. 내일 되면 이제 동계훈련 마치고 옵니다. 20일 만에 상봉하는데 닭 좀 사서 백숙 좀 해줘야겠죠? 네. 오늘까지 좀 편했는데 내일부터는 또 뒷바라지. 내일 보자 아들아 씨. 네, 변정혜 씨도 계셨어요. 네. 백숙 좋아할까? 치킨 좋아할까? 하긴 뭐 군대에서 백숙도 나오고 치킨도 나오긴 했을 텐데 엄마 마음은 뭐든지 맛있게 잘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득하겠죠. 아들내미 식성은 엄마가 제일 잘 알고요. 그 외에도 근중씨, 또 진섭씨, 주희씨, 은하씨, 인택씨, 동성씨, 순옥씨, 태용씨, 덕용씨, 현우씨, 정식씨, 진숙씨, 학봉씨, 상원씨, 숙명씨, 은양씨, 오성씨, 또 남수씨, 창준씨, 종경씨, 은득씨 등등등 많은 분들 출첵 도장 쾅 하고 찍어주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1부는 여러분들의 신청곡 한 줄 브리핑 준비하고요. 2부는 가수의 탄생과 노래 사연 알아보는 모닝 음악살롱. 3부는 아침에 만나는 힐링타임 아낌없이 들려주는 나무. 4부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 모모씨 이야기 함께 하시죠. FM 모닝쇼 1부는 경북대구 한우협동조합 한우왕 신라식품, 대구 축산농의 80상가 한우 퍼시스, B&B 커뮤니케이션즈, 진격부동산 중개사무소, 대구은행 일룸, IS동서 동아건설, 칼라디움 AW호텔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있잖아 요즘 너무 이상해 복잡한 걱정거리만 늘어놓고 답답한 맘에 얘기를 해봤는데 원래 사는 게 다 그런 거래 조그만 실수에 예민하고 커다란 칭찬엔 어색해지고 알잖아 어차피 다 지난 일인걸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 서둘지 말고 한 걸음씩 즐겨봐 어때 느낌이 와 Hi hi beautiful sunshine 싱그러운 봄바람 노래하는 저 새들도 Fly high everything's alright 웬만하면 크게 웃고 다시 시작해봐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아쉬운 마음에 짜증나고 속상한 마음에 눈물이 나도 누구나 10번쯤은 겪을 일인걸 알잖아 무슨 말이 필요해 서둘지 말고 한 걸음씩 즐겨봐 어때 느낌이 와 Hi hi beautiful sunshine 싱그러운 봄바람 노래하는 저 새들도 Fly high everything's alright 웬만하면 크게 웃고 다시 시작해봐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웬만하면 크게 웃고 다시 시작해봐 오늘은 좋은 일이 언젠가 좋은 일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까요? 네. 어제는 신랑이 회식 후 회사에 차를 두고 왔다고 해서 회사 태워주고 전 다시 집으로 가는 길 얼른 가서 애들 챙겨서 학교 보내고 출근 준비도 해야 됩니다. 도로를 보니 모두들 바삐 출근들을 하고 계시네요.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구사님 조금 더 오늘 아침이 바빴겠다. 그죠? 이게 정확히 7시를 딱 맞추는 게 이게 어렵네요. 그죠? 지금 2026님도 계셨어요. 사실 그 1등이 뭐라고 네, 딱히 중요한 건 아닌데 어떤 날은 이렇게 포기하고 그냥 주책이나 한번 해볼까라고 보내셨는데 떡하니 1등이 되실 때도 있고 네. 아침에 몰리는 문자량에 따라서 달라서요. 네. 이게 언제를 공략해야 되는지 이런 게 있진 않더라고요. 화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욱하고 돌아서서 미안해하고 일상이 이렇네요. 네. 육아는 이런 건가요? 아니면 저만 그런 건가요? 육아는 그런 거예요. 네. 우연주 씨. 이러면서 엄마도 한 뼘 크고 아이들도 크고 어떤 아이들과 그러니까 자녀와 부모만의 패턴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다 참을 수 있어요. 엄마도 승이 날 때가 있죠. 잘하고 있을 거예요. 네. 저는 2부 코너가 너무 좋아요 하신 은양씨 오늘 가수는 또 어떤 가수일지도 기대해 주시고요. 나는 전생에 뽀로로였나. 노는 게 왜 이렇게 좋죠? 네. 0020님 그러면 정말 수많은 뽀로로가 주변에 있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뭐 저도 뽀로로였게요. 샤니 노래 준비했어요. 남현지 씨 찾아놨고요. 그리고
혼자인 요즘이 더욱 익숙해진다는 2026님.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건 또 내 위로일 수 있어요. 한켠의 위로. 혼자도 괜찮아. 이런 느낌? 뭐 즐길 수 있다면 이 시기도 즐겨보는 것도 좋고요. 네. 지니 씨도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초등 아들 계약으로 아침 일어나서 어김없이 밥을 합니다. 하셨고요. 네. 친정엄마 칠순이라 엄마 모시고 오늘은 일본 큐슈로 가족 여행 떠난다는 김혜경 씨는 잘 다녀오세요. 어머니 너무 좋아하시겠네요. 자, 롤링볼 뮤지엄 대구전 3월 31일까지 국립대구과학관 기획전시실에서 준비가 됩니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에요. 롤링볼 공이 레일 형태의 길을 이렇게 굴러가도록 만든 조형물인데요. 이번 전시회는 전 세계 작가들이 만든 롤링볼 작품 감상 가능하고 체험 가능하고요. 한 분께 넉 장을 준비할게요. 샵 2351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문자머리 볼 한 글자만 적어주세요. 오늘 아침 한 줄 브리핑.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재판 개입과 법관 인사 불이익 등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불법 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또다시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해 저공 위협 비행을 했습니다. 지난달 20일 위협 비행을 한 후 벌써 3번째 도발입니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불이익까지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늘에서 물을 뿌려 미세먼지를 씻어내는 실험이 진행됩니다. 내륙에서 몇 차례 실험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중국발 먼지를 차단 가능성도 있어서 확인할 수 있는 서해 상공이 실험 무대가 됩니다. 손혜원 의원이 논란이 된 목포의 옛 건물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무리를 빚어 죄송하다면서도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했고 나전칠기 박물관은 국가에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천군 의원들의 해외 연수 가이드 폭행 파문이 애꿎은 농민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예천군 농산물 불매 운동이 일며 손해를 호소하는 농민들이 적지 않지만 문제를 일으킨 의원들은 모르쇠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출마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의 출마를 염두에 둔 듯 특히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떨어져 춥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구 아침 기온은 영하 6도로 시작하고 낮 기온은 9도로 예상됩니다. 큰 일교차, 감기 조심하십시오. 이상 오늘 아침 한 줄 브리핑이었습니다.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서 어쩔 수 없어
모닝쇼 2부. 오늘 성일씨 아들내미 군대 가잖아요. 우리 어제 그 아들내미 머리 밀어주러 가라 하는 그 문자를 함께 나눴었는데, 성이라 군대 가는 아들 잘 보내주고 보고 너무 많이 울지 말고. 박경희 씨의 문자. 6년 다녔던 직장을 그만두려고 인수인계 중이라 너무 바빴다고. 섭섭하긴 하지만 시원한 것도 있어요. 다음 달부터 휴식 갖고 충전하고 자기 발전을 위해 공부를 하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응원합니다. 박향옥 씨. 자, 그런가 하면 회사 다닌 지 20년 됐다고 회사에서 금배지 받아온 남편분이 순간 미안하기도 하고 고마운 생각 들었대요. 우리 신랑 파이팅! 박현주 씨도 계셨고요. 자, 초등학생 아들 셋이랑 부산 가려고 기차여행 역으로 가는 중이라고. 혼자서 남자아이 셋 데리고 가려니 걱정은 되지만 멋진 추억 많이 만들어 올게요 하신 분은 4786님이었습니다. 두고두고 잊지 못할 추억 만들어 오시길 바라고요. 오늘 롤링볼 뮤지엄 티켓 행운의 주인공은 우현주 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난 그런 거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몰라도 돼요? 이제 알아가면 되니까. 이 가수는 처음에 어떻게 스타가 됐을까? 이 노래는 누가 만들었지? 가수의 탄생? 노래 속 숨은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모닝 음악살롱. 자, 90년대 댄스곡이 주류를 이루던 당시 난데없이 세 남자가 R&B를 들고 나와 가요계를 뒤흔듭니다. 90년대 R&B를 대중화시킨 전설적인 그룹. 오늘의 가수는 매일 밤을 붙잡고 있는 세 남자 솔리드입니다. LA 지역 한인교회에서 처음 만난 김조한, 이준, 정재윤.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서 가수로 데뷔를 하지만 기대가 컸던 015B 장호일이 프로듀싱한 1집 앨범이 폭삭 망해요. 기대를 접고 발표했던 2집 앨범 예상밖에 크게 흥하게 됩니다. 정재윤과 작곡가 김영석이 공동 작곡한 타이틀곡 이 밤의 끝을 잡고가 댄스 음악이 대세인 한여름에 발라드 음악으로는 이례적으로 음악방송 1위를 차지하며 음반 판매량 100만 장을 돌파. 대한민국의 R&B, 리듬앤 블루스 열풍을 일으키고 폭망했던 1집까지 재발매시킬 정도로 솔리드의 인기는 메가톤급이었었더랬었죠. 무엇보다 국내 대중음악계에서 이 R&B 장르로 정상에 오른 것은 솔리드가 처음이라는 것을 알란가 몰라. 당시 그들은 핫한 남자였어요. 줄무늬 양복, 맨살에 자켓을 걸치는 패션 스타일, 이준이 들고 있던 이 포켓볼 8번 공 지팡이까지 모든 것이 교포 오빠다운 세련미가 그냥 짤짤짤짤짤 흘렀죠. 그런데 그런 이유로 당구장 사장님들 애환이 깊었다는 것도 알란가 몰라. 솔리드 활동 당시 당구장에서 포켓볼 8번 공만 자꾸 없어졌대요. 근데 이 포켓볼은 단일품 구매가 불가능해서 당구장 사장님들이 마음고생 돈고생을 꽤나 했었나 봅니다. 세련된 리듬앤 블루스로 대중들의 마음을 훔치고 메가톤급 인기 탓으로 당구장 사장님들까지 마음고생시킨 그 시절,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제꼈던 그들 바로 솔리드였습니다.
준 선물은 너란 걸 알기에 참아야겠지. 내 맘 아프지 않게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아야 해. 모든 걸 잊고 이 밤에 끝을 잡고 있는 나의 사랑이 더 이상 초라하지 않게. 나를 위해 울지만 난 괜찮아. 그래, 어쩌면 난 오래전부터 우리의 사랑도 어쩔 수 없는 이별이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울지마. 이 밤의 끝은 내가 잡고 있을 테니 넌 그렇게 언제나 웃으면서 살아야 돼. 제발 울지 말고 날 위해 웃어줘. 제발. 마지막 입맞춤이 아쉬움에 떨려도 빈손으로 온 내게 세상이 준 선물은 너란 걸 알기에 참아야겠지. 내 맘 아프지 않게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아야 해. 모든 걸 잊고 이 밤의 끝을 잡고 있는 나의 사랑이 더 이상 초라하지 않게. 나를 위해 울지만 난 괜찮아. 우오, 나의 가슴으로 너와 함께 나누었던 이 밤을 간직한 채 잠시 널 묻어야겠지. 나의 눈물이 널 붙잡고 있지만 네가 힘들지 않게 웃으며 보내야겠지. 내 맘 아프지 않게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모든 걸 잊고 이 밤의 끝을 잡고 있는 나의 사랑이 더 이상 초라하지 않게. 너를 위해 울지만 난 괜찮아. R&B 열풍을 일으킨 솔리드 3집도 밀리언셀러를 달성할 만큼 흥하지만 당시 타이틀곡보다 후속곡이 더 인기를 끌게 됩니다. 후속곡의 제목 이것이 바로 전생연분. 원래 후속곡도 아니었어요. 길보드 차트에서 흥하면서 자동으로 후속곡이 된 거지요. 지금도 큰 사랑을 받는 이 곡은 2003년 영화 오브라더스에서 이정수와 이정재와 이범수가 함께 불렀고요. 2005년 신화가 리메이크를 하고 예능 프로 무한도전팀이 무한상사 야유의 편에서 혼이 나가도록 열창을 했던 곡이었죠. 이처럼 잘 나가던 솔리드 4집을 끝으로 해체를 하고 21년이 지나 지난해 재결합을 했어요. 이들이 재결합한 이유 싱거울 정도로 단순했었죠. 우연히 절친 결혼식에 모인 3명이 신부의 요청으로 축가를 불렀다가 객석의 반응을 보고 깨달음을 얻어 컴백했다죠. 그때 불렀던 곡도 바로 전생연분. 21년 만에 돌아왔지만 여전한 음색의 김조한.
중저음 보이스를 잃지 않은 훈남 이준, 더욱 세련된 음악을 구사하는 정재윤. 여전히 솔리드의 음악을 보여주는 그들이 있어 오늘 또 우리는 귀호강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의 음악 살롱 문제. 이준의 트레이드 마크는 이 숫자의 포켓볼 공이 달린 지팡이였어요. 당시 많은 인기로 당구장에서 이 숫자 공만 없어져서 당구장 사장님들이 애를 먹었다는데 어떤 숫자의 공이었을까요? 샵 2351,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자, 솔리드 노래 들으니 예전 생각난다는 우리 모닝 가족들이 많이 계셨어요. 오늘 정답은 이준이 들고 있던 지팡이에 달려있던 포켓볼 공은 8번 공이었죠. 행운의 주인공 4분 5879-1100 송윤정씨, 이기승씨 4분 5879-1100 송윤정씨, 이기승씨 4분께 오늘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솔리드가 있었다면 이 가수도 있었어요. 95년 최용준 갈채. 하지만 이제부터 항상 난 둘이야. 지쳐 쓰러져
부딪혀도 좋아 네가 일으켜줄 테니까 언제나 너를 떠올릴 거야 어둠 속에 내버려져 지내왔던 나날들 날 괴롭히던 아픈 기억 이제는 지울 수 있어 지금부터 눈을 뜰 거야 세상 아주 작은 곳까지 맑은 눈으로 바라보게 날 도와줘 힘겹던 내 생에 커다란 힘을 전해줄 너의 따스했던 조그만 손을 내밀어줘 나는 무너지지 않아 네가 내 옆에 있을 테니 언제나 너를 떠올릴 거야 어둠 속에 내버려져 지내왔던 나날들 날 괴롭히던 아픈 기억 이제는 지울 수 있어 지금부터 눈을 뜰 거야 세상 아주 작은 곳까지 맑은 눈으로 바라보게 날 도와줘 힘겹던 내 생에 커다란 힘을 전해줄 너의 따스했던 조그만 손을 내밀어줘 지금까지 살아왔던 건 나의 진실한 삶이 아냐 지금껏 숨을 겨우 이어온 것뿐이야 힘겹던 내 생에 커다란 힘을 전해줄 너의 따스했던 조그만 손을 내밀어줘 너의 따스했던 조그만 손을 내밀어줘 모닝쇼 목요일 1부, 2부 함께 하셨어요. 자, 지금부터 뮤지컬 키다리 아저씨. 사랑받는 아저씨죠. 네, 전 세대 여성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완벽한 스토리. 레미제라블 오리지널 연출가 존 키어드의 명작 뮤지컬. 자,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머리 키다리 석자 샵 2451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한 분께 2장의 티켓을 준비합니다. 2월 22일 금요일부터 3월 17일 일요일까지 봉산 문화회관에서 준비되는 공연. 문자머리 키다리 석자 에일리 UNI 2부 끝곡 3부에 돌아옵니다. 왜 이러니 자꾸 똑같은 말 우리 중 하나 먼저 얘기해야 돼 여기서 우리 그만 끝내 이제 그만 싸우고 싶어 하고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어 내 하루가 의미 없어 오늘 쳐도 웃을 일 없어 더는 자신이 없어 오늘은 내가 말할래 네가 어디서 뭘 하던 상관 안 할래 하던 말도 네 맘대로 해 매번 지겹도록 반복되는 everyday you and I you and I you and I Wait a minute 네게서 떨어져 줄래 왜 이러니 이 손 놓고 말해 몇 번을 들어도 네 말은 거기서 거기 yeah. Tired of all your lies and excuses now just get out my face 돌릴 수 없어 예전으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어 우린 서로 부담이 됐어 말고 내게 아무도
아침의 비타민 김묘선의 FM 모닝쇼. FM 모닝쇼 3부 목요일 아침 월요일 15개월 아기 A형 독감 확진받고 열이 39도 이하로 떨어지질 않아서 응급실행. 뱃속에 또 다른 아가는 나오려고 하는데 조심했는데도 감기가 왔네요. 그래도 아이 아픈 걸 보니 대신 아프고 싶었다고 구미의 현주 씨는 지금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어요. 열은 좀 잡혔나요? 네. 아무튼 집안이 비상이었겠어요. 많이 추워진 날씨 우리 마음까지는 추워지지 않도록 기분 좋은 것만 생각해 볼게요 하신 분 5750님이었고요. 언니 저는 10일 열흘 동안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 보러 다녀왔어요. 좋아하는 테니스 선수들을 직접 보니 너무 좋았다고 류희영 씨. 참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죠? 좋아하는 거 보고 즐기고 떠나서 직접 보고 부럽습니다. 아무튼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신 희영 씨도 환영합니다. 오늘 뮤지컬 키다리 아저씨 티켓 행운의 주인공은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이게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856 안윤주 씨께 키다리 아저씨 티켓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은 힐링 타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힐링 타임. 나무 이야기, 나무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모닝쇼 3, 4부는 영진전문대학교, 경북대구 한의협동조합 한우왕, 대구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진사이버대학교, 장보고 식자재마트, 텍스타머 촘촘방, 담대희 주식회사 GM솔루션, CMK푸드, 천사킥서비스그룹, SSG홀딩스, 유성공영, 이샤가구백화점 AW호텔, 국대닭곱새, B&B 커뮤니케이션즈, 법무법인큐브, 동대구 비스타동원, 하이마트 버머 내거리점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가지 많은 나무의 이야기도 많다. 아침에 만나는 힐링 테라피 나무와 이야기가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숲해설가 감태나무쌤 예근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 네. 그 김정미 씨가요. 용인 쪽 일을 갔는데 물건을 하나 덜 가지고 와서 오늘 또 갔대요. 아이고. 어제는 같이 갔는데 오늘은 남편 혼자. 어제 생일이었거든요. 남편 피곤할 텐데 축하도 못 해줬다고. 열심히 용인 쪽으로 달리고 있을 성태 씨 생일 축하하고 잘 다녀와 라고 남겨주셨어요. 아이고 만만찮은데. 생일날도 많이 바쁘셨다 그죠? 근데 이렇게 그러네. 물건 하나 덜 가지고 와서 이게 또 그냥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직접 들고 와야 되는 물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이고 남편이 애쓰고 계시네요. 네. 그런가 하면 지난주 월요일 시험 잘 치라고 응원해 주셨던 거 기억하세요? 신세은 씨 응원에 힘입어 저 나름 괜찮은 결과로 합격했습니다. 저 이제 치과 의사 됐어요.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네. 고생 많으셨대. 그러네요. 그동안 큰아이 만삭 때 입원해서 학교 다니는 중에 둘째 생겨 또 학기 중에 출산하고 저 울면서 시험 치러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드디어 끝이 났다고. 자, 이렇게 좋은 소식을 또 함께 네. 기뻐해 드려야죠. 잘하셨고 애쓰셨어요. 그죠? 네. 자,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곳 여기는 아낌없이 들려주는 나무. 오늘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어요? 나무가 얼마만큼 자랄 수 있을까요? 키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올려다보는 건 그냥 키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나무가 키가 크다라고 보통 보는 나무들이 네. 키가 한 30m 이하거든요, 보통. 30m도 크긴 크네요. 굉장히 선생님. 큰 거죠. 네. 근데 지금 살아있는 나무 중에서 네. 가장 큰 나무는 미국에 있어요. 그래요? 캘리포니아에 가면 볼 수 있는데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네. 아메리칸 삼나무라고요. 삼나무. 네, 삼나무 종류인데 다른 말로는 자이언트 세콰이어. 세콰이어. 예, 세콰이어 네. 종류인데 키가 무려 115.54m. 우리 100m 달리기 할 때 그 길이네. 그거보다 더 긴 거죠, 그렇죠? 아파트로 치면 네. 40층 높이라고 그래요. 그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서 있는 우와. 거죠. 이게 지금 정말 크네요. 살아있는 나무 중에서 가장 큰 나무인데 2006년도에 이 나무가 발견이 됐어요. 아니 이렇게 큰데 어떻게 그렇게 늦게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숲이 우거져 있고 그러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나무를 발견한 학자들이 네. 이름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이페리언이라고 지어줬는데 하이페리언? 네, 하이페리언이 무슨 뜻이냐면 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데요. 태양의 아버지. 태양의
태양과 굉장히 가까운 나무니까 태양의 아버지. 예, 그러니까 그래서 네. 하이페리온이라고 붙여준 것 같아요. 그렇군요. 태양의 아버지. 태양의 아버지? 예, 근데 이렇게 큰 나무 같으면 저기 씨앗도 좀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근데 의외로 씨앗이 작아요. 작아서 무게가 얼마나 나가냐면 0.08g. 살구씨보다도 작네요. 살구보다 훨씬 작아요. 좁쌀. 1g도 안 되네. 예, 0.08g. 아주 작은 예, 좁쌀만 하다 그래요. 이렇게 조그만데. 근데 대신에 이렇게 네. 작은 씨앗이면 나무 한 그루에서 얼마씩 열리냐면 뭐 1년에 수백만 개씩 씨앗이 맺히는 거죠. 아니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데 그럼 다 이 나무여야죠. 근데 이 나무들이 이렇게 오래 자라는 나무 아니에요? 그러면 나무가 이미 빡빡하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햇빛이 일단 들어갈 틈이 없고 그다음에 이렇게 큰 나무들이 살려고 하다 보면은 뿌리가 네.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 환경이 좋지 못하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씨앗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데 대부분 그냥 죽어버리고 싹이 트는 게 확률상으로 한 10억 분의 1? 그 정도라고, 예, 그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네. 그 중에서도 싹이 트도 환경이 안 좋으니까 대부분은 또 중간에 죽고 어쩌다가 살아남는데 이렇게 살아남은 나무가 첫 씨앗이 열매가 달릴 때까지가 네. 70년. 성장이 이렇게 더디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면 다 네. 자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 300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 참 인간을 가소롭게 지켜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맞아요. 한편에서. 네. 근데 살아있는 나무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나무는 이렇고요. 기네스북에 의하면 물론 죽은 이거는 나무이긴 키 한데. 큰 나무. 네, 키 큰 나무 중에 기네스북에 호주에 바오바오산이 있는데 여기에 네. 유칼리 나무라고 있어요. 네. 이 나무는 1885년에 측정한 기록이 있는데 네. 143m 무려. 우리 앞에서 115m였는데. 그렇죠. 그보다도 30m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죽은 나무까지 포함하면 아마 이 나무가 제일 컸을 거다. 호주 바우바우산의 유칼리 나무. 네, 이게 추측이 가능한데 기록이 있는 경우에 이런 거고요. 네. 이게 혹시 또 모르잖아요. 기록이 없었던 나무 중에서 그러게요. 이보다 더 큰 나무도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나무는요? 이 나무는 전번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경기도 양평에 있는 용문사 은행나무. 은행나무. 예. 키가 한 42m 정도 된다 그러고요. 42m도 진짜 크네요, 지금. 그렇죠. 근데 큰 나무가 뭐 115m, 143m 이러는데 제일 작은 나무는 근데 이게 선생님 성장을 마친 나무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자라는 것들은 다 작으니까. 글쎄요. 그쵸? 아니, 아직 알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기록상. 현재 기록에 의하면 그런 거고요. 네. 다시 측정하면 조금 더 자랐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내가 성장을 멈췄다. 이거를 싹이 다시 나고 그러니까. 인간이랑 그때. 어떻게 소통을 하나 싶어서. 네. 일단 그 큰 나무는 그렇고요. 네. 작은 나무는 돌매화 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이게 사진에 있는 요 하얀색. 예, 제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 선생님 이게 나무예요? 바닥에 붙어 있는 요게 나무고요. 이건 거의 그냥 들풀처럼 꽃인데. 들풀 중에서도 아주 작은. 네, 작은 들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게 다 자라도 한 3cm에서 5cm 정도? 아이고. 어떤 나무는 막 140m씩 자라는데. 그러니까요. 그 정도인데 의외로 이게 꽃은 네. 굉장히 커요. 네. 꽃이 매화를 닮아서 돌매화라고 부르는데 이 꽃 크기가 지름이 한 1.5cm 정도? 네. 그 정도 되니까 나무에 비해서. 나무에 비해서 꽃이 한 반 정도 되는 거죠. 이 나무는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한라산에 가면 있습니다. 해발 그런데 이제 한라산이 1950m인데 1930m 이상 지역에 실제로 자생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네. 이 워낙 귀하다 보니까요. 환경부에서 멸종 위기 야생식물 1급으로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보호를 하고 있는 네. 1급으로 보호하고 있는 식물입니다. 선생님 근데 이렇게 보면 아무리 봐도 그냥 풀이나 꽃 같거든요. 근데 그 구분을 나무랑 어떻게 해요? 이 나무는 일단 부피 생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겨울이 지나도 지상부에 있는 이 위에 부분이 살아 있어야 돼요. 있는 것들은 살아 있어야 하고. 그게 살아 있어야 되고요. 이런 몇 가지 구분이 있는데. 그렇군요. 예. 자, 아무튼 가장 작은 나무도 알아봤고, 네, 가장 큰 나무도 알아봤어요. 있고. 그럼 하나만 더 하면 네. 잎이 큰 나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잎이 큰 거. 잎이 큰 나무 하면 우리 보통 야자나무 아니면 바나나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야자나무 중에
라피아라는 나무가 있어요. 네. 있는데 잎의 길이가 무려 25m. 이 나무는 폭이 3m. 그러면 그냥 배만 하죠. 이거 나무는 얼마나 커? 이걸 근데- 지탱하려면. 그러니까 근데 의외로 나무는 작아요. 키가 평균 한 15m 정도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래야 되나? 아니 근데 살아가는 형태 다 지 생긴 대로 잘 살아가고 있네요, 선생님. 맞아요. 신기한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잎이 25m인데 키는 15m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 넓은 나무. 그렇죠. 네, 맞아요. 라피아. 예. 자, 이쯤에서 문제를 좀 드려야 하는데 너무 많이 이야기를 드려서 예. 우리 모닝 가족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뭘로 드릴까요? 아까 키가 가장 큰 나무, 살에 있는 나무 중에서 네. 큰 나무의 이름이 하이페리온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하이페리온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말인데 네. 누구의 아버지? 땡땡의 아버지였어요. 네, 그렇죠. 제가 키가 크기 때문에 이것과 가장 가깝게 있어서 요건가 봐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이페리온은 그리스 신화의 땡땡의 아버지죠. 이 땡땡 두 글자 샵 2351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힌트곡 나가요. 햇빛 쏟는 거리에서 그대 고독을 느껴보았나 그대 우리는 너나
레인보우의 젊은 태양 들으면서 오늘의 문제를 만나봤는데요. 지구상에 살아있는 나무 중 가장 최장신 나무는 미국 캘리포니아 레이우드 국립공원에 있는 아메리칸 삼나무래요. 워낙 크기 때문에 키가 무려 아파트 40층. 와, 선생님 대박이죠. 그러니까요. 네. 40층 정도 높이 115m. 115m. 그래서 요거를 발견한 식물학자들이 하이페리언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지금 사진을 보니까 나무들이 기본적으로 크잖아요. 이렇게 숲을 이뤄서 근데도 우뚝 서 있어요. 혼자. 네. 이렇게 크게. 나무를 하나 더 붙여놓은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선생님. 하이페리온은 그리스 신화의 땡땡의 아버지. 정답은 태양입니다. 태양이었습니다. 네. 행운의 주인공 네 분은요. 김태용 씨, 1376, 8772, 그리고 9181 이렇게 네 분 축하드리고 번호가 같아서 가끔 저 당첨됐는데 선물이 안 와요라는 분들 계신데 당첨되신 분들께는 저희들이 주소를 받는 문자가 갑니다. 뒷번호가 같을 수 있어서요. 네. 오늘은 조금 늦게 출근할 수 있어서 머리 말리면서 듣고 있다는 윤현미 씨. 조경하는 4911님. 조경하는 분이라서 이게 라디오 들을 때마다 공부가 많이 되신대요. 고맙습니다. 네. 네. 키가 그렇게 커요? 내한테 좀 주지 하신 김경민 씨도 계셨고 사랑하는 와이프 김수정 씨 생일을 축하해달라는 3525님도 계셨고요. 쌤 혹시 쳐다보면 눈 좋아지는 나무 있나요? 김대연 씨. 그런 나무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저도 나눠 갖겠어요. 선생님 다음 이야기는요? 네. 그러면 이게 뭐 잎이 큰 나무도 있을 거고 한데 네. 꽃이 큰 식물. 이젠 나무 말고? 그렇죠. 네. 뭐 꽃이 큰 식물. 꽃이 가장 큰 식물. 사실은 저도 이 나무를 보려고 한번 갔다 왔어요. 네.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에 갔다 왔는데 네. 타이탄 아룸이라는 꽃이에요. 네. 그 다른 말로 하면 시체꽃. 시체꽃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꽃이 왜 피면은, 시체꽃이에요? 예? 네, 꽃이 피면 이게 고기 섞는 냄새가 진동을 해요. 아. 그래서 이게 얼마나 멀리 퍼지냐면 800m 밖에서도 냄새를 맡는다 그러니까. 대박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 꽃의 높이가 3m. 꽃이요? 예. 꽃잎만 직경이 한 84cm. 선생님 근데 사진을 보니까 네. 이건 꽃잎이 옆으로 펼쳐져 있고 펼치고 위에 수술이에요? 그렇죠. 네네네. 수술이 이렇게 뻗쳐 있는데 그렇죠. 뻗쳐 있는 기둥처럼. 거죠. 예. 근데 이게 만약에 냄새를 계속 풍기면 못 견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행인 게 몇 시간마다 한 번씩 냄새를 퐁퐁 발산한대요. 네. 그래서 이 냄새를 맡고 뭐 파리부터 해서 곤충들이 막 몰려드는 거죠. 너무 그 양심은 있네요, 선생님.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동굴에 예. 이렇게 그 위에서 내려오는 게 종류석이고 석순처럼 맞아요. 그렇게 생겼죠. 올라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지구상에 한 100포기밖에 안 남아 있는 굉장히 귀한 식물인데. 선생님 못 보셨어요? 가서 못 보고 왔다니까요. 며칠 차이로. 그렇구나. 그랬는데 한번 꽃을 피우려면 네. 이 워낙 크니까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소모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한 7년에서 10년마다 한 번 정도. 야, 그러니까 꽃 보기가 진짜 힘들구나. 그렇죠.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고 꽃 피어 있는 시간도 네. 오래 못 가고 한 이틀, 48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우리 모닝 가족도 같이 보면 참 좋을 거. 타이탄 아룸이라는 꽃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운이 좋으면 보실 수도 있는데 네. 경주에 가시면 그래요? 동궁 생겼잖아요. 동궁. 동궁원 식물원이 있어요. 동궁 식물원에 네. 이 식물이 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이 꽃이 한번 개화를 했거든요. 해서 뭐 매스컴에서 굉장히 떠들썩했어요. 네. 그랬으니까 2016년이니까 네. 이제 몇 년 더 기다리면 아마 7년에서 10년 걸린다고 그러니까. 하셨는데. 예, 아마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죽기 전에 한번 볼 수 있을지. 맞아요. 선생님 그러면 나무 중에 이렇게 뚱뚱한 나무는 없어요? 뚱뚱한 나무요? 네. 있죠. 뚱뚱한 나무 하면 보통 바오밥 나무 생각하시잖아요. 바오밥 동화책에 나무. 나오는. 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뚱뚱한 나무가 이탈리아의 그 시칠리아에 가면 있는데요. 네. 이 나무는 밤나무 종류입니다. 유럽 밤나무인데 둘레가 몇 미터냐면 무려 58미터. 둘레가요? 둘레가 58미터. 오늘은 이게 자꾸 100m 달리기 할 때를 생각하게 되는데 앞에서는 위로고 지금은 100m의 반을 이렇게니까 야 맞아요. 이게 대단하네요. 대단하죠. 근데 이 나무 아래에서 말을 탄
군인 100명이 비를 피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냥 그래서 사람 100도 아니고 맞아요. 말탄 군인. 그 정도로 이게 큰 나무여서 네. 옆으로 펼쳐져 있어서 100마리 말의 나무. 야. 그렇게 이름을 그렇게 붙여놨대요. 진짜 열일하는 나무네요. 그렇죠. 그늘을 이만큼 많이 만들어주니까요.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지금 이게 둘레가 58m 이게 제일 큰 나무였잖아요. 네. 근데 나무가 옆으로 쫙 펼쳐지면 이 제일 큰 나무는 평수를 몇 평 정도 차지할까요? 이거를 네. 제곱미터로 환산을 못 하겠는데 네. 하와이에 가면 반얀나무라고 있는데요. 이 나무는 높이는 한 18m밖에 안 돼요. 네. 근데 가지가 한 18개 정도 옆으로 펼쳐 있는데 네. 이 나무 한 그루가 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1000평. 와, 하와이에 있는 반얀나무. 네, 한 네. 그루가 1000평을 이렇게 덮고 있는. 대단합니다. 오늘은 진짜 기록적인 나무들을 만나봤어요. 맞습니다. 가장 네. 뚱뚱한 나무, 그 넓은 나무, 높은 나무, 네. 그리고 키가 작은 나무까지. 다양한 나무 이야기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선생님은 다음 주를 기약하죠.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랑을 속삭이고 싶어 솔직히 우리들 마음이 같은 걸 같은 생각인 걸 알고 있는데 더 이상은 솔직할 수가 없는 걸 좀 우린 닮은 것도 많았지 열심히 먹을 때도 말야 You're reading my heart 좀 더 일찍 알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하게 돼 yeah. 별들은 더 빛나고 시간은 점점 지나고 감성은 너짓하자 yeah. I gotta tell you this 너에게만 느껴지는 포근한 느낌 나도 너무 좋아 but it's too late 아쉬워 벌써 12시 어떻게 벌써 12시나 보내주기 싫은걸 알고 있어 how you feeling 음악에 맞춰 사랑을 속삭이고 싶어 솔직히 FM 모닝쇼. 네. 4부 도착하셨어요. 오늘도 나무 얘기 너무 재밌었다고 채연씨. 나무 얘기 너무 빨리 끝나요 하신 현정씨도 계셨고 나무 좋아요. 네, 이현정씨, 그 밑에 오현정씨. 그리고 앞에서 하와이 최대의 나무 높이는 한 뭐 18m 정도로 높지 않은데 거의 1000평 넘는 그 땅을 덮고 있다 라는 세상에서 가장 넓은 나무 얘기 우리가 1000평이 가늠이 안 된다 했더니 안철환 씨가 계산을 해주셨어요. 초등학교 교실 한 60개 정도의 교실을 이렇게 붙여놓은 듯 어마어마하죠. 네. 오늘 우리 은우 2번째 생일입니다. 나으러 가던 날 언니가 순산하세요 보민씨 했는데 벌써 2돌이에요 하셨어요. 은우 많이 컸죠? 네, 이제 엄마 손 더 많이 갈 때죠. 강보민씨였고요. 세부로 여행 떠나는 김주영 씨는 주말에 둘째가 다리가 다쳐서 네. 다행 깁스채로 네 여행을 떠나게 됐대요. 일단 뭐 가게 된 거 네 호캉스하고 힐링하고 올게요 하셨어요. 잘 다녀오십시오. 네 뭔가 계획과 스케줄에 차질이 생겼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떠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네잘 다녀오시고요. 40대 주부 후반 주부인데 저 건물 주차장 안내 콜센터에서 근무를 합니다. 네, 겨울 되니까 목소리가 잠겨서 일할 때 좀 힘들어요 하신 1143님 그죠? 겨울도 그렇고 좀 조금만 피곤해도 이제 그 목소리가 좀 많이 잠길 때가 있죠. 그래서 저도 늘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저는 진짜 뭐 다른 분들이 가끔은 목 관리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목 쓰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오세요. 네. 별로 다른 관리는 안 하는데요. 계속 마스크 끼고 다니고요. 그리고 계속 그 머플러로 목을 칭칭 감고 잠잘 때도 감고 자고요. 물 많이 먹고 요거. 아무튼 마스크는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보습에. 네, 1143님한테 팁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사랑하는 둘째 서유리 생일입니다 하신 조현미 씨도 계셨고요. 양재윤 씨 생일이에요. 재윤아 생일 축하한다. 김진희 씨 네가 내 친구여서 좋다 하셨고
재윤 씨 축하하는 문자들이 오늘 양민정 씨도 네 어제 회사 일 생겨서 아침에 또 일하고 있는데 오빠야 생일 축하한다 사랑해 라고 남겨주셨어요. 지금부터 준비하는 선물은 실내 락 아이스 스케이트장 K2 비행장 옆에 있어요. 입장료, 링크 사용료, 스케이트 대여료 모두 무료. 한 분께 넉 장을 준비할 거예요. 문자머리에 아이스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스케이트장 아이들과도 나들이 괜찮고 데이트로도 괜찮죠? 한 분께 넉 장. 실내 락 아이스 스케이트장입니다. 아이스 적어주시면 됩니다. 샵 235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서 인적 없던 이곳에 세상 사람들 하나둘 모여들더니 어느 밤 폭풍 우에 휘말려 모두 사라지고 남은 것은 바위섬과 흰 파도라네. 바위섬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다시 태어나지 못해도 너를 사랑해. 이제는 갈매기도 떠나고 섬에 살고 싶어라. 이제는 갈매기도 떠나고 아무도 없지만 나는 이곳 바위섬에 살고 싶어라. 나는 이곳 바위섬에 살고 싶어라. 자, 실내 락 아이스 스케이트장. 오늘 행운의 주인공 두 아들 아내랑 꼭 가고 싶어 하셨던 3329님 축하드립니다. 하나의 모습으로 태어나 바다 위에 누워 대주문 너를 바라다 본다. 소리금 내 살에 젖은 파도는 눈물인 듯이 끼워간다. 길만의 눈부심이 가라앉고 일몰의 움직임 속에 물결도 제각기 누워 잠잔다.
될까 하나의 모습으로 태어나 바다에 누워 해주는 너를 바라다 본다 소리가 내 살에 젖은 파도는 눈물인 듯이 끼워간다 불만의 눈부심이 가라앉고 밀물의 움직임 속에 별도 제각기 누워 잠잔다 마음은 물결처럼 흘러만 간다 저 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 될까 물살의 깊은 속을 항구는 할까 저 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 될까 띠띠리띠띠비디비디 띠띠띠띠리 띠띠띠띠리 나는 갯바위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파도 어느 고운 바람 불던 날 잔잔히 다가와 부드러운 손길로 나를 감싸고 향기로운 입술도 내게 주었지 세찬 비바람에 내 몸이 패이고 이는 파도에 내 뜻이 부서져도 나의 생은 당신의 조각품인 것을 나는 당신으로 인해 아름다운 것을 나는 갯바위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파도 우린 오늘도 마주보며 이렇게 서 있네 세찬 비바람에 내 몸이 패이고 이는 파도에 내 뜻이 부서져도 나의 생은 당신의 조각품인 것을 나는 당신으로 인해 아름다운 것을 나는 갯바위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파도 우린 오늘도 마주보며 이렇게 서 있네 나는 갯바위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파도 우린 오늘도 마주보며 이렇게 서 있네 이렇게 서 있네 어른들을 위한 동화 모모시 이야기 2054번째 쑥씨 이야기
야, 친구야. 나답다라는 말이 뭘까? 글쎄, 한편으로는 쑥 같은 거 아닐까? 쑥? 쑥이 왜? 쑥이 쑥다운 건 쑥스럽잖아. 힘내, 아프지 마, 사랑해. 쑥스럽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도 나다운 거 아닐까? 흔하디 흔한 말 같아도 그 안에 기운을 불어넣으면 세상 그 무엇보다 예쁘고 힘이 되는 말들. 쑥스럽지만 하고 살아야 하는 말들이 있어요. 모모씨 아침 밑줄. 그렇게 살아보니 알게 되었다. 삶에 여유가 있을 때 무엇인가를 즐기는 것보다 삶이 고단할 때 마주한 아름다움이야말로 더 소중하고 오래 간다는 사실을 말이다. 윤광준의 신비한 수업 중에서 오늘 4부 3곡 모두 아침부터 차 안에서 선창을 하고 있는 내 모습. 김점숙 씨, 추억 소환 제대로요. 네. 셋째 재롱 발표회가 있어요. 박영희 씨, 집에서도 열심히 율동하고 다니는 귀요미 채원아, 무대에서도 신나게 즐기길 바란다. 박수로 응원할게 하셨어요. 오늘도 멋진 요 추억을 또 사진으로 담아오시겠네요. 언니 벌써 가요? 좀만 더 우리 수다 하다 가요 하신 서혜원 씨, 우리 내일 또 놀아요. 더 놀 날이 남아있다는 건 이렇게 행복하고 설레요. 오늘 마지막 곡은 엑소 러브샷 아시죠? 오늘 하루도 행복하기. 전 지금까지 선희 DJ 김묘선이었습니다.
억지로 헤매봐도 결국 정답은 너 도망치고 왜 줄임배를 불리고 비겨버린 한 잔의 커피숍 이제 다시 채워들어보자 It's the love shot now